자, 이번에는 소리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간섭 현상 중에 두 개인 맥놀이랑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맥놀이는 두 개의 진동수가 비슷한 파동을 더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우리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전달되는 걸 보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어느 한 점에서 진동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는 코사인 오메가 t x가 0인 거. 아까 우리 S는 SM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서 X를 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은 양. 또 하나는 진폭은 같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달라도 되지만 진동수가 다른. 각 진동수 혹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중첩의 원리에 의하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 이거야. 여기 더하는 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밑에 공식을 썼지.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2배 코사인 합의 반 곱하기 코사인 차의 반. 그래서 우리 결과를 쓰면 여기 있는 대로 2배 sen 코사인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함수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주어지면 우리 어떻게 그리냐? 우리 지난번에 감소의 진동인 데서 그랬지만 그린 것처럼 만약에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앞에 있는 이 양은 천천히 변하죠. 천천히 변해. 천천히 변하는 코사인이야. 그 안에 요거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게 원래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걸로 마구 진동을 하는 다음과 같이 해서 파동을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학적인 프로그램에서 더해봐도 알겠지만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서 진동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두 개를 더해서 물론 여기서는 계속 0이지만 커졌다 작아졌다 소리 두 개의 진동수가 비슷한 파동을 한꺼번에 같이 틀어주면 소리가 어느 곳에서는 커졌다 작아졌다 왕왕왕 이렇게 들린다. 그럼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 소리의 우선 진동수는 어떤 진동수의 소리가 들리냐? 요 진동 빨리 진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거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거의 같으면 이게 거의 같은 거고 앞에 있는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는 걸 우리나라 말로는 맥놀이 영어로는 비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오메가 프라임 하지만 그런 비트 맥놀이 진동수는 어떻게 되죠? 한 번 진동할 때 큰 소리가 큰 게 두 번 있죠. 그러니까 그거의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의 두 배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두 개의 진동수 차이에요. 두 개의 진동수 차. 그래서 맥놀이 진동수는 두 개의 각 진동수 차로 들린다 이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거 옛날에 그 피아노 조율할 때 소리굽쇠 특정한 것도 역시 A음을 가지고 소리굽쇠로 치고 피아노를 친 다음에 둘 사이에 소리가 약간 다르면 맥놀이가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 또 그 피아노 조율을 하러 온 사람한테 딱 보고서 맥놀이를 이용하시는군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 그거 어떻게 해서 제가 물리학자입니다. 진짜 어떻게 근데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 방법이 있죠 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소리굽쇠를 땅 치고 입에다 물어. 그러면 맥놀이 진동수로 머리가 그래서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의 정신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졌죠. 왜? 휴대전화로 다 할 수 있죠. 휴대전화 때문에 없어진 직업이 많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맥놀이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플러 효과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길에서 요 앞에 그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요 앞에 응급센터가 있으니까 쑥 지나가면 사이렌 소리가 그래서 얘가 나를 앰뷸런스 운전사가 지나가면서 장난도 하네. 왜 소리를 높였다가 지나가면서 낮게 하지? 가 아니고
물리현상으로 다가올 때는 보통 소리보다 높고 멀어질 때는 보통 소리보다 낮아지게 들린다. 이게 도플러 효과죠. 요새는 우리가 앰뷸런스처럼 이렇게 되죠. 웬만큼 속도가 빨라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 못해서 옛날에는 뭐 기차 위에서 뭐 했다고 뭐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플러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도플러 효과는 우리 생각하는데 소리에 관한 하는 절대적인 기준계가 있어요. 무슨 기준계? 공기죠. 정지한 공기. 그 정지한 공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음원이 소스가 움직이느냐 관측자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경우를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뭐죠? 빛은 매질이 없이 진동한다 그랬잖아. 빛의 경우에는 따라서 특별히 절대적으로 정지한 좌표계라는 게 없고 둘이 상대적으로만 중요하기 때문에 빛도 파동이니까 빛도 도플러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둘 사이 광원과 관측자의 상대적인 속도에만 의존해요. 아주 큰 특징이죠. 그렇지만 소리의 경우에는 공기가 정지한 좌표계라는 절대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스, 음원이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냐, 관측자가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는 음속이 늘어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는 소리가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하겠지만 우리 일단은 정지한 공기가 가만히 있는 그 좌표계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 소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다 복잡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 다 정지해 있어. 소스 S가 소스가 정지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귀로 그린 요의 관측자 혹은 디텍터 검출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봅시다. 지금은 정지하고 있는 경우야.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음원도 정지, 관측자 검출기도 정지. 물론 공기가 정지한 좌표계에서 본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또 동그란 파형을 쭉 퍼뜨린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하나 간격이 한 파장만큼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가 음속으로 쭉 퍼지죠. 그래서 이렇게 쭉 퍼지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요 귀가 아주 작은 부분이면 거의 이렇게 원래는 원이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그런 걸 우리가 평면파라고 하죠. 이런 거 구면파, 평면파. 평면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동이 쑥 위상 속도 뒤로 귀를 쓱 지나가죠. 그죠?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를 내 귀를 지나간 파동의 길이는 v 곱하기 t죠. 잘 생각해 보면 그 v 곱하기 t 안은 그러면은 거리 그만한 게 지나갔으면 몇 개의 파장이 지나간 거야. 파장으로 나누면 되죠. bt를 람다로 나누면 시간 t 동안에 지나간 파장의 수를 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진동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초에 파장이 몇 개 지나갔는가를 세면 진동수라 이거야. v 나누기 람다죠. 그죠?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자, 이제 각각 음원이 움직이는 경우, 검출기가 움직이는 경우, 둘 다 움직이는 경우 점점 복잡하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측자가 다가오는 경우를 봅시다. 다가오는 경우는 그러면 처음에는 VT만큼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가오니까 VD 곱하기 T만큼 더 지나가겠지.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전체 지나간 게 얼마야? BT 플러스 BDT예요. 음원으로 다가오면 더 많아지고 음원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들어오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음원에 다가가는 경우, 멀어지는 경우 나누면 t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b 람다를 다시 람다가 뭐야? f 람다가 b니까 람다분의 1은 b분의 f. 그래서 여기 b분의 요거를 f b 플러스 마이너스 bd. 다음 것에서 검출기가 움직이는 경우의 변화는 요 위에서 분자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정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오면 커지게 플러스, 멀어지면 작아지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우리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 이제는 검출기는 정지해 있고 음원이 우선 다가오는 경우를 봅시다. 음원이 다가와. 그럼 여기서 파동을 팍 하고 보면 그 색깔이 제일 바깥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동하면서 또 팍. 그게 뭐냐면 파동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동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점점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원래 정지하고 있을 때는 이게 간격이 한 파장이었는데 점점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죠? 한 파장의 길이가 줄어드네. 그래서 뭐냐면 이때 생기는 변화는 파장이 변해서 생기는 거야. 파장은 람다 거기 F가 B니까 람다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니까 요거를 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B 람다가 BT네. 그죠? 람다가 BT니까 우리 그거를 이용하면 처음에는 람다가 BT였는데 근데 그만큼 다가오면 그만큼 VST만큼 줄어들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다시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다음 같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B-VS는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제대로 쓴 건가? 이걸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V지 V. 내가 잘못 썼어요. 이게 V니까 F를 곱하면 맨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줘요. 그래서 이거는 다가올 경우에는 B 마이너스. 반대로 멀어지는 경우 여기서 보면 파장이 늘어났죠. 이만큼. 그래서 검출기가 에 대한 영향은 분자에, 음원이 움직일 경우에는 분모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있는데 둘 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어떻게 결정하나요? 다가오면 증가하게. 증가하려면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밑에서 증가하려면 분모니까 작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다가오면 F'이 늘어나게. 멀어지면 감소하게. 음원이 다가오면 밑에 있는 분모는 B-VS고 이게 멀어지면 위에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B-BD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부호는 둘이서 다가오면 증가하고 멀어지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분자 분모의 부호를 결정한다 이거야. 따라서 위와 아래가 분모 부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호가 반대로 들어오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음원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소리의 속도가 음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여기서 낸 게 여기 올 동안 옆에서 낸 게 여기서 오고 다 겹치네.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가 전부 다 많이 모여서 아주 밀도가 크게 모였다가 장이 이렇게 되니까 지나가면서 갑자기 확 팽창하면서 소리가 빵 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음속의 벽을 지나갈 때 생기는 그 충격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음원이 음속으로 달릴 때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고 음속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서 음원을 냈는데 그동안 이건 여기까지 갔어. 여기서 또 요만큼 내. 그동안 또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낸 파동들이 이렇게 이런 충격파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길이가 VT 여기서 이만큼 갔으니까 이건 뭐야? 음원의 속도를 비했어. 소리의 속도가 아니라 음원이네. 음원이 V 소스가 소리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이게 소리 속도 VT만큼 갔을 때 음원은 VST만큼 간 거야.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2차원으로 그러니까 접선이지만 여기 3차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원뿔처럼 생기죠. 한 바퀴 이렇게 돈 것처럼 생기니까.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당연히 sin 세타는 VST분의 VT. 거꾸로 하면 sin 세타분의 1은 V분의 VS. 이게 뭐죠? 소리의 속도에 비해서 음원이 소리의 속도의 몇 배인가 하는 거를 보죠. 이걸 우리가 마크 넘버. 이걸 독일 사람들은 마라고 읽지만 우리 보통 뭐 어떻게 읽든 몇 배인가를 알려주는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뭐 유튜브에서도 뭐 이런 충격파가 나타날 때 뭐 이렇게 물방울이 갑자기 확 생긴 구름처럼 생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요즘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수상스키. 강물 위에 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배에서 전달되는 표면의 수면파가 보다 배가 훨씬 빨리 지나가면 배 뒤에 이렇게 생기죠. 이것도 충격파예요. 우리 다음 같은 걸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 했으니 우리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 하면 당연한 문제가 있지만 쉬운 문제부터. 자, 돌을 여기 안에 돌이 물이 깊은 곳에 있네. 이거 우물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돌을 던졌어. 돌을 우물에 탁 던져서 오래 기다려보니까 하나 둘 셋 퐁당 떨어지더라 이거야. 우물의 깊이가 얼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물에 돌이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 돌이 물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fall.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떨어질 때는 소리가 올라와서 우리 귀에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TS. 그러면 전체 걸리는 요 3초라는 거는 TF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해야 되는 거죠. 우물의 깊이를 D라고 하면 D는 2분의 1 G TF 제곱. TF는 스퀘어 루트 2D 나누기 G.
소리는 또 이게 뭐냐면 일정한 소리의 속도 곱하기 ts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나? 그래서 스퀘어 루트 d 여기서 보면 ts는 vs분의 d. vs는 우리가 340m/s로 알고 있고,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스퀘어 루트 2d 플러스 g d 나누기 vs가 tr. 우리 t 알죠? 양변을 이렇게 이걸 넘기면 스퀘어 루트 2d는 t 마이너스 d 나누기 vs. 양변을 제곱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배 d vst 플러스 t제곱 vs의 제곱.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t의 2차 방정식이죠. 풀어. t는 2분의 a. 이걸 다 풀면 이거 풀 수 있죠. 이거 풀어서 뭐냐면 t가 0일 때 d가 근이 두 개예요. 다 풀기 귀찮으니까 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t가 0일 때 d가 0인 조건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말은 쉽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흔히 많이 물어보는 이 우물의 깊이가 어떻게 됐어요? 돌을 던져보면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물리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우리 풀 수 있다. 그런 다음 같은 것과 이런 재밌는 문제와 또 다른 소리의 간섭 문제 같은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